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출근길 다시 겨울 추위가 느껴지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오늘 하늘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쾌청한 가운데 기온 오늘과 비슷해 일교차 큰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모레와 금요일에는 비 소식 있겠고 주말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일요일 낮 최고 기온 25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법안 발의 1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고요. 원주시가 단종이 유배를 떠나며 지나갔던 길을 따라 걷는 트레킹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영서 남부 각 지역과 연결하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4월 7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민간 재정 지원 사업의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강원도는 올해 시외버스 업체 재정 지원금 40억 원을 전액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시외버스 업체 6곳입니다. 지원금 가운데 60%는 이미 지난달에 지원됐는데요. 잔액 16억 원도 올해 상반기 안에 집행합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주 강원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02% 올랐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강원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6% 상승했습니다. 원주시가 추진하던 혁신도시 고교생 통학지원 사업이 연기됐습니다. 원주시는 이달로 예정된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혁신도시 고교 통학지원 예산 5억 원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학버스 지원의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법적 자문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향후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지자체 개발비 지원 사업 대상 기업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드론과 방호 등 첨단 산업과 방산기술 분야의 기업들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법안 발의 18개월 만이었죠. 지난 3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할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의 조영호 특별자치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강원특별법이 2024년 발의를 시작으로 이번 3차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왔을 텐데요.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간략히 짚어주실까요? 네. 강원특별법이 제정된 게 22년 6월 10일이고요. 1년 후인 26년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번 3차 개정 전에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요. 22년에 강원자치도를 지원하는 정부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1차 개정을 했고요. 특히 23년에는 2차 개정인데요.
이때는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기도 한데요. 여러 권한위안과 특례를 담으면서 실질적인 특별자치도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특별법 내용이 부족해서 추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 네. 24년에 9월에 3차 개정이 발의되었는데요. 한기호, 송기현 국회의원님이 여야 협치로 두 분께서 공동대표 발의하셨고요. 여야 국회의원 105명이 함께 3차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참 그 중앙부처가 그 법안 협의를 할 때 참 어렵거든요. 그 권한을 잘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렵고 힘들다는 중앙부처와 법안 협의를 마치고 최종 3분의 2 정도는 정부에서 법안을 수용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다만 통합법이나 여러 지역 특별법과 또 그 정치 상황이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한동안 심사가 지연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월 도민 3천여 명이 국회 상경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면서 법안 심사의 단초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후 3월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하고 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또 법사위를 거쳐서 지난 3월 11일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발의부터 통과까지는 약 1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일부 개정에서 전부 개정을 거쳐서 부족했던 특별법 내용도 보완해서 이제 3차 개정안이 최종 의결이 된 건데 그동안의 과정을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개정 과정에서 총 40개 입법 과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3차 개정안은 그럼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3차 개정은 총 40개 입법 과제 중에서 29개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40개 과제 중에 3개 과제는 그동안의 다른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입법 목적이 해소가 되었고요. 8개 과제는 중앙부처의 반대로 최종 법안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9개 과제의 약 78% 수준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 시행 시점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데요. 10월 중순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통상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이 되는데요. 정부에서 공포까지 한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네. 40개 중에 29개 과제가 결과적으로 반영이 된 거네요. 78% 수준이라고 하셨고 이번에 이제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는 시점은 반년이 지난 시점인 10월 중순으로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차 개정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뭐 방대한 내용이라서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먼저 일부 핵심만 짚어주실까요? 네, 3차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래산업 에너지 집중 육성과 또 주민 체감 규제 혁신 강화, 그리고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인데요. 일부 핵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 에너지 분야에서는 총 13개 과제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먼저 폐강 지역에 석탄을 캘 때 나오는 경석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그냥 돌덩어리인데 벽돌 등의 건설 자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이 경석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매각을 해야 하는데요. 예. 현재는 이게 산림청장 권한인데 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도내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R&D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기업에서 자부담으로 현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자부담 비율을 완화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요즘 풍력이나 태양광이 많은데요. 우리도 이런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구를 지정해서 신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미래산업을 키우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둔 개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으로 9개 과제가 있습니다. 예. 먼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했고요. 또 교통 혼잡 지역은 혼잡을 일으키는 원인자에게 교통 유발 부담금을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는 국토부 장관이 교통 정비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도지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또 접경 지역은 군부대들이 많아서 군사 규제가 많습니다. 예. 이런 군사 규제 지역 중에 비행안전구역과 대공방어협조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규제가 있는 지역도 풀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우리 도의 민간군 협력위원회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군부대와 관련된 민원이나 또 협력 과제들을 선정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도 만들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자치권 강화 부분인데요. 이번에 눈여겨볼 과제는 교육 분야 자치권 강화입니다. 도내에는 소규모 학교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나 급식 운영이 어려운 점이 좀 많았죠. 이번에 그래서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끼리 서로 모여서 다양한 교육 활동이 가능한 협동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들의 급식 운영 방법도 개선을 했는데요. 일선 학교마다 급식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던 것을 한 군데 공동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우리 강원자치도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뭐 정리를 좀 큰 틀에서 해보면 먼저 미래산업 에너지 분야에서 총 13개 과제가 반영이 됐다고 했고 뭐 이제 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 부분 말씀해 주셨고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9개 과제, 뭐 의료나 교통 문제 등등 짚어주셨고 또 자치권 강화된 부분,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 분야 자치권 강화된 부분, 공동급식센터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 밖에도 추가로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 있다면 함께 소개해 주시고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특히 도민들이 체감할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주목할 부분은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제도를 설계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 치카누, 칙소라고도 하는데요. 얼룩무늬 소가 있습니다. 토종 고유 품종인데 예. 우리 도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카누를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또 동해상 국방한계선 인근에 우리 어민들이 조업을 하시는데 안전관리를 우리 도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법은 총 3번에 걸쳐 개정을 했습니다. 네. 우리보다 먼저 특별자치도를 시작한 제주는 올해 20년째입니다. 총 7번 개정을 했고 현재 8번째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은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 해소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수소나 반도체 그리고 또 푸드테크 같은 미래산업을 키우기 위한 제도를 계속해서 만들고 또 환경이나 산림, 군사, 또 농지에 대해서도 도민들과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를 추가로 해소해서 더 잘 살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특별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3차 개정에서 국제학교 설립이나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그리고 또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 완화 등이 정부 반대로 빠졌는데요. 다음번 개정할 때 다시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에 5급 3특, 즉 5개 초강력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육성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남하고 강주가 통합특별시로 통합한 것도 그것인데요. 초강력 단위의 협력과 특별자치 모델이 확산되면서 지역마다 지역특별법 경쟁도 더욱 심하고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에 맞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고요. 또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국장님, 앞으로를 위해서요. 앞서 8개는 이제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 주셨죠. 큰 틀에서 네네. 어떤 부분인지 간략히 정리해 주실까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국제학교 설립이나 또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또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자 규제 완화, 또 땐 주변 지역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외국인 초등학생 유학 비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 선박 등록 특구 지정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빠지고 또 강원 첨단 의료석 복합단지 조성 같은 것도 빠졌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정부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우리 강원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뭐 자율학교 권한 확보나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 확대, 또 강원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지원, 또
평창 동계올림픽 문제도 있더라고요. 대외시설 양여, 또 도내 국가 공기업 발주 입찰 기준 완화. 아직 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희망적인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논리를 좀 잘 만들고 정부처 협의도 좀 잘해서 우리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에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기반을 넓히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됐는데요. 아직 담기지 못한 과제들도 남아있는 만큼 이어질 4차 개정 논의까지 우리 모두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조영호 특별자치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입니다. 원주에 걷기 좋은 길이 참 많죠. 그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을 찾아 걸으며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역사문화 트레킹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단종과 관련한 트레킹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추인혜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 역사문화 트레킹의 단종 유백길 걷기 소식인데 우선 이 역사문화 트레킹 이름만 들어도 건강과 지식을 동시에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행사인가요? 네, 원주는 예부터 교통 요지여서인지 실제로 많이 알려진 것보다도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유적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 유적지와 관련된 곳을 찾아다니고 직접 이 길을 걸으면서 전문가에게 해설을 듣고 역사를 배우는 역사문화 트레킹이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네. 태종 이방원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갔던 공부길, 또 동학 농민운동에서 동학의 숨결이 느껴지는 동학의 길처럼 다양한 역사 유적지에서 이 역사 문화 트레킹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초등학생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이 길을 걷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달에는 좀 특별한 여정을 기획했다고 해서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영화 왕가 사는 남자 보셨을까요? 당연히 봤죠. 보셨군요. 네. 실제로 지금 영화 정말 크게 흥행몰이를 하면서 이 비운의 왕 단종의 삶과 유배지 영월에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원주에도 단종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걷기협회 전덕수 사무총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주 역사 문화 트레킹이라 해서 매달 넷째 주에서 원주에 있는 여러 그 역사와 문화와 인물과 유적지가 있는 곳을 걸으면서 해설도 듣고 그 지역 내에 있는 것들을 하는 그런 역사 문화 트레킹을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원주 지역 관내만 일단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단종 600길 작년에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태종 이방원이 과거를 보러 가는 공부길, 그래서 태종 이방원 과거 공부길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호국의 길이라고 해서 유교라든지 어떤 호국 정신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길들도 있고, 동학의 길, 여기에 해월 최시영 묘소라든지 어떤 그런 문화적인, 그 다음에 동학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동학의 길도 진행을 했고요. 각 지역에 뭐 호저라든지 어떤 만창리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역사 문화들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그런 길들로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영화 한 장면 한 장면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데 숙부에게 왕위를 뺏기고 영월로 향하던 길 정말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요. 네. 단종의 유백길을 원주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네, 단종이 한양에서 영월까지 유배를 가던 길에 원주 구간 중에서도 의미 있는 장소들을 엄선을 한 겁니다. 네. 코스는 불원면에 있는 단강분교에서 시작하는데요. 이곳은 단종이 유백길에 잠시 쉬어갔다는 설화가 담긴
큰 느티나무가 있는 곳이고요. 이곳에서 시작해서 배째라는 고개를 넘는데요. 유배가는 단종을 향해서 백성들이 큰 절을 올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어서 치악산 둘레길로도 유명한 사리치 옛길을 거쳐서 영월의 군둥치까지 이어지는 총 8km 구간인데요. 8km를 천천히 걸으면서 해설도 듣고 또 이런 역사 콘텐츠가 있다 보니까 전체 트레킹 시간은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특히 영화를 본 분들이라면 단종의 이야기를 전문가에게 또 들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트레킹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즐길 수 있을지 준비해야 할 점 또는 팁에 관해서 한국걷기협회 전덕수 사무총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걷기 편한 복장,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거 이동을 하다 보니까 마땅히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사 장소들이 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수 간식과 도시락을 준비해 오시면,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은 충분히 이 행사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워낙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우리 참가자분들이 이번에 많이 좀 참가를 해주셔서 왕의 발자취라고 할까요? 직접 밟으면서 그런 가치를 한번 되새기면서 단종이 결연했던 삶을 위로하는 시간을 잘 가지고 하면서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참석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단종유배길 역사문화 트레킹은 오는 4월 25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지금 참가자 모집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한국걷기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선착순 모집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매월 넷째 주에 역사문화 트레킹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따뜻한 봄날에 역사와 자연 그리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올해 원주 역사문화 트레킹도 뜨거운 관심 속에서 안전하게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새로운 평창 통신원, 평창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안병근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첫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평창군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평창군 가족센터에서 도란도란 우리 가족 이야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가족 참여형 체험 활동으로 달콤 바삭한 두준키 만들기 키트를 제공해 가정에서 함께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배부는 오는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평창군 가족센터와 각 지역 면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평창군 맞벌이 가정으로 총 15가구를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은 평창군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네,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달콤한 디저트를 만드는 즐거운 시간 누려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또 다른 가족 체험 프로그램 소식도 전해주신다고요? 네, 이번에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소식입니다. 네. 자녀와 함께하는 프렌디 교실은 아버지와 양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파스타 접시 세트 만들기와 다과 접시 만들기 체험 등 창작 활동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4월 18일과 25일 평창군 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이 되며 아버지와 자녀가 한 팀을 이루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소통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에게도 자녀에게도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 또 본격적인 농사철이 돌아오고 있는데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요? 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커뮤니티 7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인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운영은 오는 4월 22일 진행되며 정보 교류와 소통의 시간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평창군 전입 귀농귀촌인과 예비 귀농귀촌인 그리고 지역 주민 등이며 신청은 4월 13일까지 받습니다. 네, 귀농귀촌 커뮤니티 7기 참여자 모집 소식이었고요. 자, 평창군 곳곳에서 도시 재생 사업들이 진행되는 요즘인데요. 관련해서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을 모집 중이라고요? 네, 평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접수는 4월 17일까지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평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지역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4월 17일까지 평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끝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예비 부모를 위한 출산 프로그램 마음 더하기 엄마 되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신과 출산, 모유수유, 신생아 돌봄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4월 16일과 20일 각각 진행될 예정이며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총 2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보건의료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임산부뿐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배울 수 있는 마음 더하기 엄마 되기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건데 오늘 살펴본 소식들이 지역에 활력을 더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창군 통신원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안병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4월 7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